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이번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엑스프로상의 중간관리비 정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자 해요. 중간관리는 뭘까요, 여러분? 이사 가시는 거죠. 이사 가실 때 그분의 관리비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하는 거죠. 왜 이걸 정산을 할까요? 관리비라는 거는 전달분의 거를 다음 달 10일이나 15일 안경에 정산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사이에 이사를 가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상액을 짜놓는 거죠. 예상액을 계산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좀 볼까요? 자, 전출 처리 방법, 입주자 관리, 전출 관리, 전출 처리, 이사 오실 입력, 그 다음에 전출일자 확인, 저장, 엑스프로상에서 이렇게 저장을 할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입주자 관리 보이시죠? 입주자 관리에서 전출 처리에 전출 처리. 여기 가시면 여기 동호수 먼저 써주시는 거예요. 몇 동, 몇 호 해주시고 조회를 눌러주실 수도 있고 조회 눌러주시거나 저장을 눌러주실 수 있어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동호수가 진짜 이제 전출이 되는 거고요. 아니고 만약에 이 동호는 전출하지 않고 그냥 금액만 계산해 주겠다라고 할 때는 그냥 조회해서 바로 중간 정산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저장을 누르면 이 집이 정말 전출이 되는 거고요. 저장을 누르지 않으면 그냥 중간 정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 정산 누를 거예요. 중간 정산 누르고요. 자, 여기 중간 관리비 정산이라는 이런 모양이 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전월 지침하고 그 전월 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날짜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2015년 만약 9월 1일부터 2015년 10월 1일 이렇게 하루하고 아니 한 달하고 하루치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각각 사실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게 맞는데 하루 정도니까 그냥 10월 1일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기하고 전월지침하고 당월지침 하는데요. 정월지침은 그 검침에서 불러와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보고 그냥 여기서 입력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월지침 그리고 당월지침은 뭐 수도, 전기, 난방 이런 것들은 어디서 해죠? 우리 기존 직원들이 가지고 오시죠? 이렇게 여긴 없네요. 제가 안 썼는데 우리 기존 직원분들이 갖고 오시면 그걸 보고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량이나 단가 같은 거를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반 요거는 그 기준이 되는 관리비예요. 근데 여기는 3개월 평균이냐 아니면 전월 지침이냐 이렇게 그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산율이라는 거는 관리비를 더 추가할 거냐. 왜냐면은 예상액인데 덜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보통 이게 가산율을 퍼센테이지를 내줍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관리규약에 있어요. 저도 예전에 몰랐어요. 관리규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을 눌러주시면 여기 일반 관리비 안에 3개월 평균은 여기 금액이 나온 거죠. 3개월 평균 안에 5% 가산이 돼서 여기 계산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지사항 넣어주실 거면 공지사항 넣어주시면 되고요. 당월 합계액과 혹시라도 미납이 있으면 미납 금액이 나오고요. 그럼 합계 금액이 여기 밑에 뜨게 됩니다. 자, 중간관리비 정산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중간관리비 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관리비 조회는 입주자관리, 전출관리, 중간관리비 조회에서 그 나온 내역을 더블 클릭하면 중간관리비 정산 내역이 나와요. 그럼 영수증 출력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 있냐면 자, 여기 전출관리에서 입주자관리에서 전출관리 있죠? 전출관리에서 중간관리비 정산서 조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렇게 내용이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중간관리비 정산서가 나옵니다. 요거를 뭐 영수증 출력이라는 요 란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영수증 출력이라는 란을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좀 더 크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영수증 출력란 보이시죠? 요 란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죠?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자,
원래 돈을 내야 되잖아요. 원래는 장기수선 충당금은 큰 공사를 위해서 소유자가 모아놓는 돈이죠. 근데 소유자들이 다 살고 계신 게 아니라 아파트에는 뭐 전세입자도 살고 월세입자도 사시고 임차인도 살고 뭐 이러시죠. 그런 분들이 대신 내주는 거예요. 왜 대신 내줄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분들한테 일일이 걷기가 너무 힘들죠. 외부에 사시는 소유자한테 우리가 매달 32,000원씩 주세요 하고 매달 걷기 힘들죠. 그래서 관리비 안에 포함해서 걷어놨다가 이분이 이사 가실 때 그 관리비 중에 그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우리 뭐 전세, 월세 이런 임차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보시냐면 여기 입주자 관리 보이시죠? 입주자 관리에서 전출 처리에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여러분? 날짜, 동호수, 날짜를 정확히 해주셔야겠죠. 이분이 전입일자가 언제고 전출일자가 언제인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분들 금액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계산 방법은 뭐 분양 면적으로 돼 있고, 그다음 전입일자, 전출일자, 그리고 일수 계산 처리 방법은 원 단위는 사사모입을 할 거냐, 그러니까 1원이 뭐 5원이면 10원으로 올릴 거냐, 4원이면 내릴 거냐, 이렇게 사사오입을 할 거냐, 그리고 용지는 구양식으로 할 거냐, 관리소 전출 소유자 3칸으로 할 거냐, 아니면 관리소 전출자 2칸으로 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공지사항을 이렇게 여기다 표기를 해주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산출일자, 종료일자는 얼마고, 이게 계속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 장기수선 충당금이 조금씩 올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전에는 제곱미터당 2001년에서 2005년에는 제곱미터당 30원. 그래서 3,800원이었는데 2005년에서 2016년에는 제곱미터당 60원으로 올라서 7,600원. 2006년에서 그다음에 2008년에는 90.5원으로 올라서 11,400원. 그리고 2008년에서 2015년에는 210원에서 26,600원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몇 개월인지 50개월이다, 뭐 90개월, 며칠이다, 17개월이다 해갖고 옆에 금액이 표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이거의 합산액이 요거의 합산액이 다 나오게 돼요. 금액이 굉장히 크죠? 이분들 받을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서 인쇄하면은 이런 용지가 나와요, 여러분. 동호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제곱미터다, 입주일 언제고, 전출일은, 이분은 오래 사셨네요. 11년 정도 사셨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액들, 위에 이렇게 나온 금액들이 여기 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출자 설명, 연락처, 전출일, 무슨 아파트. 이거를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거라서 여러분 날짜를 안 바꿨더니 좀 오래됐네요. 벌써 5년이나 됐네요. 6년이나 됐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는 관리소, 아래는 전출자. 요거는 아까 보시면 여기 선택하는 것 중에 관리소, 전출자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리고 관리소, 전출자, 소유자 이렇게 3개로 된 양식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관리비를 선수관리비는 선수관리비라는 건 뭐죠, 여러분? 미리 입주할 때 소유자가 제곱미터당이나 평형당 얼마씩 해서 관리비를 미리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리비라는 거는 당월에 발생하지만 다음 달에 그 관리비를 걷죠. 근데 첫 달에는 그래도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입주한 첫 달에는 그러면 관리비가 발생 안 하잖아요. 그죠? 다음 달에 모아서 발생시키니까. 그렇게 되면은 첫 달에 그래도 월급도 줘야 되고 뭐 사무용품도 사야 되고 막 이것저것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 달치를 제곱미터당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넣어서 소유자한테 받아놓는 돈이 선수관리비,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그거는 집을 팔 때 그때 그 집을 파는 사람은 돌려받고 집을 사는 사람은 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관리소에서 그 집 한 사람한테는 돌려주고 집 산 사람한테는 받고 그럼 번거롭죠. 어차피 같은 금액이니까. 그래서 서로
같이 주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전출세대 확인 내역이에요. 요거를 저는 부동산에 드립니다. 몇 동 몇 호 관리비 정산 일자는 언제였고, 이분은 실제 전출일이 관리비 정산 일자랑 실제 전출일이 다른 경우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르진 않겠죠. 그리고 입주일자는 언제다. 그리고 거래부동산과 전출자 연락처는 저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야지 거래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래부동산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출자 연락처, 이제 이사 가시면 그 자료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출자 연락처를 하나 제가 기재를 해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분은 뭐 3월 10일에 선 전출했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놨죠. 그래서 관리비 뭐 9월부터 9월 1일, 10월부터 10월 1일 이렇게 관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분은 2015년 3월 10일 날 이사를 했지만 그 뒤에 관리비는 계속 이분이 납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미납 관리비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9월 1일부터 10월 1일 관리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상액이라고 써놨죠. 미수관리비가 있다면 이 밑에 미수관리비를 꼭 표기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집을 매매하실 때에는 선수관리비, 관리비 예치금은 평당 8,000원입니다. 38평 곱하기 8,000원은 30만 4천원입니다. 추후 재건축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 의결을 걸쳐서 집주인에게 돌려드려야 할 돈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셔야 합니다. 집을 산 사람이 집 판 사람한테 주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겠죠? 집 산 사람이 집 판 사람한테. 계산된 9월분 관리비 중에 전기료는 8월 15일부터 10월 1일, 수도요금은, 운수요금, 난방요금은 9월 1일부터 10월 1일입니다. 실검침 금액입니다. 라고 표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자동이체, 여기 보시면 이 단지가 여기 보시면 국민은행 자동이체 세대죠. 국민은행 자동이체 세대죠. 그래서 국민은행 자동이체 세대입니다 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해지를 하고 가실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및 이동은 은행 및 카드사에서 본인만이 가능하다. 제가 옛날에 웃겼던 일은 이게 해지를 안 하고 가셔가지고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분, 이사 오신 분은 관리비를 계속 안 내시고, 이분은 계속 해지를 안 내시고, 저희 관리소에서 모르잖아요. 돈이 들어온 거는 그냥 동호수로 들어오니까 계속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을 이렇게 내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또 그리고 어떤 분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등록을 막 해요. 그럴 때 A 아파트랑 이름이 B 아파트가 이름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자이 무슨 아파트? 자이 A 아파트, 자이 B 아파트. 그럼 본인은 A 아파트에 살아요. 그럼 A 아파트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B 아파트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있을까요? 나는 101동 102호인데 예전에 살던 동호수가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101동 301호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마침 그 댁이 굉장히 미분양이어서 막 관리비가 6,700만 원이 미납액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관리비가 나왔는데 관리비가 한 700만 원이 나오시면 깜놀하시죠.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입력을 잘못하시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카드 해지 및 통장을 없애도 자동이체 해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카드를 안 쓴다. 카드 해지는 당연히 그냥 끝나는 거지만 카드를 안 쓴다라거나 이렇게 통장을 안 쓴다라고 하면 자동이체 해지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얘를 다시 살리잖아요.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요, 자동이체가. 굉장히 강하죠, 생명력이.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은행 가셔서 아니면 카드 회사를 통해서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은 어디에다 연락 주시고, 폐기물은 스티커 부착 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 후 반출증 받은 후에 전출해 주세요. 그리고 선수관리비 납부 확인서예요. 몇 동 몇 호, 몇 평이고요. 관리비 선수금은 얼마예요?
그래서 위의 금액은 선수관리비로 수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 납부확인서는 아파트 소유권 변경 시, 매매 시 등 선수관리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거든요. 제가 이제 카페를 이제 하면 그쪽에다 올려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XPRP가 있어요. XPRP가 있으면, 자,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입주자 관리에 전출 처리 들어가신다 그랬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이 있는 단지는 장기수선 충당금 여기서 조회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몇 동 몇 호 하셔가지고 양식별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출자, 소유자. 뭐를 가장 중요시 여러분 아셔야 된다 그랬죠? 꼭 전입일자와 전출일자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럼 여러분 나온 김에 제가 단가표 하나 입력을 좀 해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보시면 단가표가 101동부터 103동까지 92제곱에서 136 제곱미터예요. 이 아파트가. 그러면 단가는 똑같이 100원이고요. 시작일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단가가 1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 10단위 4452이고요. 10단위에서 4452이래요. 그럼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101동 101호 2020년 1월 1일 날 시작됐고 2021년 10월 8일이에요. 그러면 조회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금액이 나왔죠? 인쇄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장기수선 충당 납부금 확인서 발급증이죠. 2020년 1월 1일 날 이사를 왔고요. 이분이. 그리고 종료일은 2021년 1월 8일이에요. 그래서 단가는 100원이었어요. 면적단 단가는 100원. 그래서 월정액은 13,600원 하고 이게 왜냐면 136제곱미터였으니까요. 개월수는 12개월 하고 31일분의 8일. 한 달 중에 8일을 사용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수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166,710원 금액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엑셀로 전환이나 이렇게 워드로 볼 수도 있고요. 출력하실 수도 있고 인쇄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요. 저장해 놓을게요. 이건 저장이 안 돼요. 맞죠? 인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계산 우리 한번 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출 처리하는 겁니다. 101동 101호가 이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오늘 날짜로 이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출 처리가 제가 전출 처리하고 이제 전출 취소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전출 취소 없었거든요. 근데 전출 잠깐만요. 이거 생겼고 전출 처리랑 전출 취소도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같은 동에서 다른 우리 아파트에서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거 그것도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바일 전송 이력 확인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발송하는 것도 있나 봐요. 저도 이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발송할 수도 있나 봅니다. 좋네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회는 얘가 전출 처리가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저장을 누르면 얘가 전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정산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선수관리비는 68만 원인데 이분이 납부를 하셨네요. 입주일은 2020년 1월 1일 날 선수관리비를 납부를 하셨고요. 지금 현재 미납금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미납액이. 자, 중간 정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간 정산 누르시고요. 101동 101호 전월지침 안 나왔죠. 왜 전월지침이 안 나왔을까요? 아직 11월까지밖에 관리비가 안 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그 전월지침이 12월에 있으면 나와요. 그건 어떻게 나오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검침에 들어가서요. 정기검침에 들어가셔가지고요. 12월분에 대해서 월분수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장. 그리고 수도요금도 월분수신 전월데이터 수정 해놓는 거예요. 난방도 이렇게 월분수신 해놓으면 전월 데이터를 얘네들이 불러올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월분수신 안 해놓잖아요. 그러면 얘가 불러올 수 없겠죠. 자, 볼까요? 다시 입주자 가셔가지고 전출 처리 가셔가지고 전출 처리해서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전출 금액 그 제가 아까 전월지침 불러온 건 금액이 나왔죠. 근데 온수는 안 불러왔더니 전월지침이 안 나왔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검침 들어가서 온수 들어가서 제가 여기서 월분수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제가 입주자 가서 전출 처리 가서 자, 다 이렇게 전월지침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소장님이나 기존 과장님께서 기존 직원들이 지침을 여기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이거를 적어서 갖고 오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당월지침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임의로 그냥 해줄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사용 금액이 여기는 안 넣었는데 안 나왔죠. 이런 거는 단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도는 누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단가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단가 방식으로 하는 경우는 이번 달 단가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셔서 하시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그 엔터만 치면 금액이 탁 나옵니다. 자, 온수도 보시면 이거 역시 단가로 방식이기 때문에 금액이 안 나온 거죠. 네, 그리고 난방 볼게요. 난방 역시 단가 방식이라서 안 나온 겁니다. 보통 수도는 단가 방식으로 안 하고요. 수도는 보통 누진 방식으로 하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단가 방식으로 해놨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늘 잘 확인하셔야 돼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월 8일이구나. 요거는 두 개로 나눠서 해주실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분,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8일분 이렇게 표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계산 방법은 요거는 제가 아까 전월분이나 아니면 3개월 평균분이라고 그랬죠. 제가 3개월 평균으로 치면 이렇게 금액이 변경되고요. 전월로 치면
자, 3개월 평균은 일반 관리비가 13,690원이었는데 전월로 보니까 28,820원이네요. 이거는 관리 규약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누진율 역시 규약대로 하시고요. 여기서 중간정산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월 1일부터 그 12월 1일부터 1월 8일 금액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5% 누진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중간관리비 누진율, 과산율 적용해서 나왔죠? 네. 그리고 여기 만약에 그분에게 공지사항을 써주실 게 있으면 써주시면 됩니다. 2020년 자, 2020년 12월분,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8일분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예상액이라고 쓰는 거죠. 좋겠죠? 그리고 수도 온수 난방 전기 실검침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전출 불가하오며 전출실 관리소에 반출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출증은 경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당월은 90만 5,790원이 나왔고요. 미납이 140만 3,380원이에요. 그리고 합계 금액이 230만 9,170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영수증 출력은요. 이렇게 보시면 영수증 출력 눌렀어요. 이렇게 나오는 관리비가 있어요. 이렇게 관리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고지서가.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여기 총부가분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총부가분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서요. 그 두 개 합산해서 아파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101동 101호와 101동 102호 요즘 유행하는 그 펜트하우스 있잖아요. 펜트하우스는 큰 하나는 다른 아파트는 그 반밖에 안 되는데 펜트하우스는 하나를 다 뚫어서 쓰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같이 이렇게 합산이 된 거죠. 그래서 101동 101호뿐이 아니라 101동 102호도 같이 쓴다 그러면 그거를 총부가분으로 해줘야만 합산해서 모든 금액이 그 중간관리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장 한번 하고 닫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부가 중에 이 분리부가가 아니고 이렇게 부가마감 보시면 이 합산동호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일반동호랑 합산동호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일반동호를 입주자가 101동과 102동을 같이 써요. 그럼 여기다가 101, 201호와 202호까지 다 같이 101호가 쓰는 거예요. 쓰는 경우 이렇게 표기를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가 합산동호가 된 거죠. 이거를 총 부가분을 그런데 나는 101동 101호만 했을 때 요거 하나만 해줬다. 그러면은 부가가 요거 하나만 되겠죠. 그래서 총 부가분을 해줘야 이 밑에 있는 101동 101호 그 102호 201호 그 다음에 202호가 다 합산돼서 다 부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격리분은 굉장히 격리 오래 하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깜빡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관리비를 그분이 물어주셔야 되는데 안 물어주셔서 이분이 본인이 낸 적도 있어요. 20몇만 원 정도 거의 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총 부가분에 대해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전출한 걸 조회를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전출 전입자 현황은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출 전입자 현황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1동 101호 아까 전출한 거 있었죠? 그럼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 부분이 제가 아까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겁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사실은 이거 처음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입주자에서요, 전출 처리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전출 처리, 전입, 요거는 뭐 전출 전입자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을 때 이걸 보시면 되고, 중간관리비, 조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간관리비에서는요, 중요한 거는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 언제 이분이 동호수와 이분이 언제 입주하셨는지 하고 언제 전출하실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확히 날짜 전입일자와 전출일자를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시고요. 전입일자는 실질적으로 입주자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101동 101호가 입주일자가 정확하게 2020년 1월 1일 날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분은 전출에 중간관리비 장기수선 충당금에 날짜가 여기 전입일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출일자 명확히 기억하시고요. 기재를 꼭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산 일수가 맞겠죠. 용지는 구양식과 관리소, 전출, 소유 세 개로 되어 있는 거 2단, 3단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시고 이거를 변경 여러분들 하실 때는 이 단가표에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행추가 해가지고 조회 먼저 하시고 여기다 만약 행추가 이거는 그 101동부터 103동이 있고 날짜가 뭐 변경되는 경우 있겠죠. 2020년 뭐 2021년 2023년 0101부터 보통 끝날 때까지 999동 999 이렇게 해도 많이 9999 01 12월 31일 이렇게 많이 해주긴 해요, 여러분. 999를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해줍니다. 9999 예전에는 9999.9999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일수가 안 맞죠? 그래서 요즘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9999.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출 처리 해볼게요. 당연히 동호수 가장 정확히 기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출 일자 정확히 기억해 주시고 전출 처리해서 전출 취소도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101동 102호 그 동호수 제가 잘못해서 전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전출 취소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요. 어떤 곳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동호수 옮기는 기능이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주셨으면 성명이 뭐고 생년월일, 전화번호, 선수관리비가 68만원, 관리비 예치금이 68만원이네요. 이 사람은 집 주인인가 봐요. 그죠?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입주일, 그다음 미납한 관리비가 2020년 11월, 2020년 10월 이렇게 두 개를 미납하셨네요. 그래서 이 관리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차량 정보도 두 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전출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중간관리비 정산을 하는 거는 중간관리비만 정산이 되는 겁니다. 중간관리비 정산 눌러주시고요. 동호수, 그 다음 정산 얼굴 명확히 확인하시고 정산 기간 명확히 써주시고요. 만약에 두 개나 세 세대 같은 경우는 총 부가분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만약 합산부가라면 반드시 총 부가분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최종 부가월은 2020년 11월입니다. 저 전기, 전월지침이나 수도 전월지침은요, 검침에서 전월분을 수신을 해줬을 때만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전기 같은 경우에는 당월지침만 입력을 하면 사용량이 나오고, 이거는 그 조견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단가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금액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랑 이것도 확인 정확히 하셔야 돼요. 운수랑 날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항목은 전월인지 아니면 3개월 평균인지 확인하셔갖고 관리 규약상 확인하시고요. 누진율도 몇 %인지 관리 규약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간 정산 누르시면 여기 옆에, 이쪽 옆에 금액이 표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금액이 이렇게 계산돼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공통 공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계속 이거를 동일하게 쓰고 싶다 했을 때는 공통 공지 사항을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메모하실 거 있으면 메모해 주시고요. 당월 합계는 얼마, 미납 합계는 얼마, 그리고 합계 금액 얼마,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할 때는 중간관리비 정산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옵니다. 제가 아까 부과했던 게 금액이 이렇게 나왔죠. 제가 한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통관리비 공통 공지사항 저장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수증 출력하면 금액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중간관리비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요거는 이 엑스프로 상에서 여기 전출세대에다가 여기다 중간관리비, 그 다음에 미납액, 예상액, 그 다음 밑에는 미납액, 이렇게 금액을 써주겠죠. 아까 평형도 선수관리비 아까 60만 8천원 쓰면 60만 8천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간관리비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죠? 좀 어려우시긴 어려우신데 여러분 해보시고, 제가 그래서 한 두세 번 지금 설명을 드린 거니까 열심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에서 나한테 그걸 해달랜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주체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원래는 관리소에서 할 일인데 조금 더 편리하게 입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해주시는 거죠? 부동산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누가 해야 된다고요? 관리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비 누가 걷어야 돼요? 우리 거잖아요. 우리 부채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 서로 주고받게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관리사무소에서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원래는 나가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돌려드리고 들어오는 분한테는 받고 이걸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금액이 같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서로 주고받게 편의상 하는 거예요. 장기수선 충당금 누가 계산해 줘야 되죠? 내가 계산해 줘야죠. 그분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부동산에서 네가 그럼 나 이거 안 해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관리사무소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잊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상생한다 생각하시고, 부동산은 이렇게 서비스 잘해줘야 벌어먹고 살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동산에서 우리 일을 어쨌든 도와준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우리 관리직원과 부동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너무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